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수많은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머리를 맴도는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을 함께 고민해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려고 해요. 모험가 이동진 씨를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험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조사를 좀 해왔어요. 어떤 모험들을 하셨는지. 일단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셨고요. 히말라야 등정하셨고요. 울진 독도 릴레이 횡단 수영 하셨고요. 아마존 정글 마라톤 대회를 아시아 최연소로 완주하셨고요. 자전거로 미국 횡단하시고 말로 몽골까지 횡단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도전들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딱 제가 도전했던 지난 10년간의 도전 이야기인데요. 저도 지금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본인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자기만에 맞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도전을 하는데 용기와 열정을 저희한테 불어 넣어주고 가실 것 같은데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이동진 모험가님의 강연을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슴 뛰는 젊은이, 행동하는 청년. 당신은 도전자입니까? 저자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평범해지는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30개국을 다니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정말로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 혹시 그런 고민할 때 있으세요? 난 내 삶의 주인인가? 있어요? 대답을 얻으셨나요? 찾고 있어요? 저도 사실 찾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저는 이제 10대 때 부족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왜 나는 남들이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하나도 없지?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이제 환경이 좌우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 환경에 태어났어. 그거는 이제 기반된 게 비교 때문인데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못한다거나 내가 떨어지는 게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거를 쉽게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했어요.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뀌지? 왜? 어떻게 하면 바뀔까? 그 10년 뒤의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였어요. 요새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뭐 또 이런 한편으로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더 많이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오히려 더 비교를 하고 이런 내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 10년 해보니까 그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어떻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28살 때 몽골에 가서 말을 타고 2,500km 달렸어요. 몽골 가장 동쪽인 초이발산에 가서 말을 유목민한테 샀습니다. 가가지고 말을 사겠다고 하니까 말을 570마리 가져왔어요. 네가 타고 싶은 거 고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타고 싶다고 하니까 골라줬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저는 말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제주도에서 탄 적 있지만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 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게 정상인데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잘하면 마치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거야. 또 다른 걸 생각해보면 꿈도 그런 것 같아요. 20대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 20대인데 20대 동안 내가 정말 격렬하게 목숨을 걸고 했던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대학 간 거, 군생활 남자는 2년 한 거, 아니 뭐 정말 취업하신 분들은 취업한 거 말고 내가 목숨 건 게 뭐가 있지? 동아리 활동을 목숨을 걸고 해. 막 진짜 혁명을 일으켜. 그런 사람 있나요? 봉사활동 가서 막 애들의 삶을 완전 바꿔놨어. 거기서 막 3년 동안 막 밥 해줘. 있어요? 공부 외에 학교 다니는 거 외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난 꿈이 없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알 수 있죠? 단 한 명도 사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상형을 알 수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보니까 최악이야.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만나야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두 사람이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봐. 누구랑 사귈까? 네가 생각엔 어때? 얘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얘가 추천해줬어. 얘가 좀 더 나아. 얘가 뭐 조금 더 뭐 멋져. 스타일이 좋아. 근데 만났는데 완전 깡이야. 그리고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럼 누굴 탓해요? 너 때문에 얘 사귀었잖아. 근데 취업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추천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그 첫 번째가 저는 바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사실 여기 여쭤봤던데 어떻게 오셨냐 물어봤잖아요. 저는 이 어떤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각자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미 그 자체가 저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2,500km 달려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저는 영화 제작자가 되었고요.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달부터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영화인 할리우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내년에는 미국 50개 주를 단독 비행 세계일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50개 국가에서 50개 학교를 지을 거고요. 마지막엔 유엔에서 청년 기구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우주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우주 항공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찾아가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50개국이라는 훈련을 했다. 당신의 회사에 우주 비행기사가 되고 싶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전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나를 홍보로 아니면 스폰서로서 너네가 지원해라. 그럼 지원하겠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우주 조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나중에 항공 우주 비행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어때요? 멋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꿈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룬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벌써 우주에 간 것처럼 나도 같이 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나의 그 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꿈꿀 시간이 없었어.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할 수는 있지만 단 하루 5분도 나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내년에 어떤 삶을 살까? 자기 전에 글을 한 줄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래서 내일도 고민해요. 내년에도 고민하고 10년 뒤에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이 그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10대 때 어땠냐면 잘 보여? 이렇게 생겼어요. 이 조끼 요새 이런 안 입죠? 패션 피플이에요. 거의 뭐 패션 위크에 가야 되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친구 아버지 회사에 견학을 가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웃는 거 잘했어요. 전 누구보다도 잘 웃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G.O.D가 한창 유행이었는데 그때 손호영처럼 웃는다. 저는 웃는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웃는 이유는 선생님이 뭘 물어봤을 때 몰라 나는.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 그래 참 잘 웃는다. 친구들 저는 사실은 대구에서 전화를 갔는데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랑 말하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별로 친구들도 정말 친한 친구 말고는 그냥 어색한 거리를 뒀는데 친구들이 뭐 얘기하면 어색해서 웃었어요. 내 동갑내기 친구인데 여자애들이랑도 거의 말하지 않고 부모님이 뭘 물어봐요. 웃었어요. 대답하기 싫어서.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웃는 건데 넌 참 웃는 게 예쁘다 했을 때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난 그거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10대 때 어땠냐면 저희 집은 되게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되게 부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 직업이 부자겠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셨는데 막 몇십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말도 안 되는 시계를 차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게 부러운 건 아니었지만 저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저 때는 나이키나 빈폴 이런 거 입으면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예, 거기다 이제 뭐 크로커다일 뭐 이런 상표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걸 하나라도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이야. 요새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비교였어. 그러면 나는 왜 잘 살지 못할까? 그럼 저는 생각한 게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대인 관계도 어색한 게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난 공부도 못한다 생각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난 운동도 잘 못했어요. 체구도 작았고 전 학교를 좀 빠른 생이라서 학교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구 작은 게 자신감이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모든 게 문제였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돌이켜보니까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심해서 공부 못한다고 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5분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숙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었어. 근데 학교 가면 얘기하죠. 나는 뭐 더 좋은 과외나 아니면 더 좋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머리가 나빠서 못하고 체구가 작아서 못하고 친구의 관계에서 나 어색함이 많아서 못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전 인문계를 나왔는데 대학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고민하게 태어나 처음으로 고민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뭘 했냐면 난 2번 다시 재수는 안 해라고 해서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돈을 벌자. 근데 군대는 어차피 나중에 가야 되니까 고깃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전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고깃집은 항상 갈 때 고기를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제 사장님이 신발 정리 똑바로 못한다고 욕을 하세요. 이제 석쇠 쇠를 이제 뒤집는데 막 아저씨들이 막 똑바로 안 하냐고 막 뭐라 해요. 재떨이 가져오라고. 나는 고깃집 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내 인생에 대한 막 이런 질책을 당하고 이상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루에 5만 원을 벌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에 왔는데
고기 냄새 배긴 채로 이제 샤워하고 잤는데 아침이라니까 8시야. 고깃집 또 가니까 10시부터 시작이에요. 12시간 동안. 아침, 점심이랑 저녁도 먹긴 하는데 대충 먹어요. 그래서 막 냉면 자르다가 욕도 먹었어. 왜 이렇게밖에 못 자르니?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했죠. 이젠 난 뭘 해야 될까? 고깃집에 계속 일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12년 동안 했던 게 공부였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를 선택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거 있어요. 준비 기간. 그래서 집에 일단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재수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춤을 추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정말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좋은 이제 상대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꿈을 그냥 평범한 일상을 꿈꾸시는데 대학에 제가 안 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참 아쉬웠던 거죠. 대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정동진 가는 새벽 새벽 기차를 끊었어요. 태양을 보면 내가 마음이 정화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봤어요. 태양이 떠올랐는데 한 1분? 그럼 다시 돌아왔는데 괜히 갔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갔어요. 삭발을 했어.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에 갔어요. 아버지 필요 없는 거 다 잘라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TV를 좀 안 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TV 선을 잘라달랬어요. 그 벤치로 TV 선을 잘랐어요. 1년 동안 우리 집은 TV를 아무도 안 봤어요. 핸드폰도 잘 쓰지도 않았지만 핸드폰도 없애고 컴퓨터 인터넷도 안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새는 정보가 컴퓨터에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에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5% 안에 드는 친구들의 얘기예요. 기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수업만 들어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정보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기사 보거나 뭐 게임하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걸 뭐 외국 논문 찾아보거나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약 인터넷 하면 내년에 또 1년이 끝났을 때 난 뭐 하지? 고깃집에 가요. 난 고기 뒤집어야 돼.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생이나 혹은 이제 뭐 친구 추천할 게 있다면 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고깃집에 한번 가보라 하세요. 이틀만 일하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10대를 끝내고 이제 재수를 해서 결국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학에 재수를 할 때 뭘 결정하냐면 재수학원에 딱 갔는데 제가 첫날 새벽 6시 반 제일 첫 번째로 갔어요. 제일 좋은 자리 완전 닭장이에요. 닭장 40명인데 이거에 한 2분의 1, 한 3분의 1 이 정도 되는 곳에 40명이 닭장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남고 나왔는데 놀라운 게 여기 오니까 합반이에요. 망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학에 굳이 안 가도 되는구나. 근데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있었어요. 애들이 저는 이제 3년 동안 남고 나왔으니까 막 매일매일 설레었어요. 근데 제가 끝나는 날 1년 됐을 때 마지막 날 출석을 부르는데 여자애들 이름을 4명밖에 몰랐어요. 왜냐면 저 1년 동안 여자애들이랑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얘랑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얘랑 친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얘랑 같이 공부하고 했을 때 1년 뒤에 대학에 떨어지면 난 또 고깃집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다 끊자. 저는 두 번째 자리에서 밥 먹고 자고 공부하다 영어 듣고 자고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어떤 애들이 와서 말을 걸었어. 친구들이 한 앞뒤로 해서 4명 정도? 나머지는 재수 끝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냐면 17시간씩 공부했어요. 저희 학원은 셔터를 닫아버려요. 저기 노원역에 있는 학원인데 셔터를 닫아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엘리베이터도 끊어버려요. 그래서 나가려면 이제 뭐 이제 해서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제가 하루 빠졌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한 9월 정도에 성적이 9월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공부했다 싶어서 제가 원래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 찾아가 재수를 난 못하겠다. 절에 가서 하겠다 혼자.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가 재수를 왜 하는지 아니? 저는 이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간다. 너무너무 힘들다. 네가 재수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래. 너가 재수하는 이유는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배우기 위해서래. 재수 누가 선택했니? 내가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다니래요. 그게 네가 해야 될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선물 주는데 좀 더러운 얘기지만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팔굽혀펴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전 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좀 힘들어서 기분 전환 삼아서 팔굽혀펴기 했을 때 나중에 1년이 끝났는데 대학을 못 가면 이것 때문에 못 가면 그럼 나 어디 고깃집 가야 돼. 그래서 운동도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짓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하면서 17시간 하면서 변비에 많이 걸렸어요. 변비 걸리면 생각한 게 이제 엉덩이가 찢어질 것 같은데 그때 깨달은 게 내가 공부하면서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엉덩이 종기가 막 나요. 여름에.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잠자고 밥 먹고 공부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엉덩이 종기가 막 생겨요. 그래서 종기를 짜는데 너무너무 아프면서 감사했어요. 왜냐면 나는 지난 12년 동안 고등학교 3년, 아니 고3 때까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공부를 하면은 이런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성적이 8월, 9월 때까지 안 나오다가 10월 달에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괜찮아 하면서 저 스스로 계속 열심히 했는데 10월 딱 되니까 수학이 1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이과였는데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되게 수학 정석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실력이란 걸 사가지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어. 10-가, 10-나 수원, 수특까지 10개월 걸렸어요. 그 딱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갑자기 수학 문제 풀었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8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96점, 92점. 그 11월 달에 제가 성적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는데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 대학에 안 가도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재수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건 제가 17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였어요. 살면서 내가 그런 인간인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그 대학에 안 가도 내가 뭘 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성적을 못 받은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재수 결과가 대학교 이제 세계학교 서울에 있는 세계학교 지원했는데 다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저는 경희대 들어갔는데 경희대 1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한국항공대학교에 지원했는데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도 입학은 할 수 있지만 조종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재수를 했지만 결국은 이걸 못 이루는구나 하면서 가슴에 그걸 그래도 꿈을 안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실행하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10년 뒤에 깨달은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저를 판단했어요. 나 왜 이거밖에 없지? 나 이런 환경, 이런 친구, 이런 머리. 근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대학에 가자마자 결정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2번 다시 공부 안 해야지. 1년 동안 공부 평생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저 공부를 이제 그만둡니다. 왜냐면 해볼 거 다 했으니까. 물론 부모님 모르시죠. 제가 대학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뮤지컬 저희 극단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냐면 전 대학에 들어가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대학 재수생이 대학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땐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친구 사귈까? 얼마나 많은 기회?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또 생기고 친구들, 동기, 동아리, 해외도 갈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재수생으로서는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바뀔 줄 알았는데 가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맨날 공부만 해. 노는 애들은 더 놀아. 춤추는 애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은 노래하고 이제 여행 가는 애들은 여행만 가. 술 먹는 애들은 술만 마셔. 찌질한 애들은 더 찌질해져. 최악이에요. 나를 누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4가지를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언어 능력, 두 번째 말하기 능력, 그리고 성적, 그리고 4번째 글쓰기 능력. 이 4가지를 1학년 때부터 하지 않으면 4년 뒤에 취업을 못 한대요. 그 지금도 준비하래요. 뮤지컬 그만두고. 내가 그걸 해서 취업을 했을 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흐를까? 고민했어요. 흐를까?
절대 안 힘들어하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뒤로 미루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걸 찾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변하지 못했던 게 제 성격이었어요. 남들 앞에 서면 내가 변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주나요? 아니요. 줘요? 없죠. 억지로 내가 뭔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설 수 있는 무대로 나를 던져야 돼. 내가 필요한 건 하나예요. 선택하는 거. 쪽팔려? 용기가 없어? 힘들어? 안 해봤어? 어려워? 노래 못해? 춤 못 춰? 그게 아니라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극단에 가서 나 뭐든 좋으니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춤추래요. 못 추지만 췄어요. 노래 음치지만 노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 같은 데는 없대요. 하래요.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1년 뒤에 깨달았어요. 같은 대본을 200번을 외웁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태어난 줄 알았어요. 타고난 줄 알았어요. 자신감은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200번 외운 대본을 가지고 무대 쓰니까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 외운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1명 있어도 떨어요. 100명 있어도 떨어. 그냥 쓰는 게 떠는구나. 떠는 게 당연히 섰기 때문에 떠는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떠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똑같았어요. 바뀌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인생은 절대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근데 생각해 당연히 20년 동안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당연히 1년 내에 바뀐 게 이상하지.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이제 나는 왜 안 바뀔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과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과 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다른 걸 그렇게 집중하냐. 그렇게 해서 네가 제대로 나중에 전공해서 취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했을 때 그리고 선배는 정말로 멋지게 살고 있어? 했을 때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아니면 안 따라가면 돼요. 제가 좋은 선배라 생각하고 대학에 가자마자 선배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선배 덕분에 제가 일주일에 거의 뭐 한 3, 4일을 매일 술을 마셨어요. 저희는 술을 마시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셔요. 저는 그게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3개월 뒤에 깨달았어요. 이상한 선배였어요. 잘못 선배를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 선배 안 만나고 멋진 선배를 따라다니는데 그 다음에 2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뭘 하냐면 마라톤을 뛰게 됩니다. 그 선배들이 마라톤 뛰재요. 저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라톤 신청하는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경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신청하면 돼요. 마라톤을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홈페이지 가서 신청하면 돼요. 3만 원 내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지금 핸드폰 꺼내서 하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집에 옷이 와요. 그 선배들이랑 같이 매일 3시간 뛰었어요. 힘들면 어떻게 해? 힘들어도 참고 뛰는 게 아니라 힘들면 걸어요. 내가 하는 목표는 내가 가진 목표는 매일 같은 시간을 뛰는 거예요. 걸어도 되고. 그렇게 3개월 하고 나서 제가 대회 당일날 약속한 게 뭐냐면 어차피 나는 실력이 안 되니까 멈추지만 말자. 왜냐면 살면서 매일같이 멈추니까 이것도 10년 동안 내가 맨날 포기하잖아요. 그럼 지겨워요. 그럼 이제는 용기가 없어서 포기한다는 얘기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도 그만하고 싶다. 그럼 용기가 있든 없든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저질러 보고 싶어요. 왜냐면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뛰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막 3번 정도의 사점이 왔어요.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아. 막 무릎 뼈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 궁금했어요. 진짜 끊어질까? 근데 이제 내가 뛰어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뛰었어요. 제가 꼬린점에 오면서 깨달았어요. 무릎이 쉽게 안 끊어지는구나. 안 끊어졌어요. 좀 완주합니다. 3시 59분 만에. 집에 가는데 지하철 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사회에서 주어진 과정 속에서의 성취, 그러니까 재수하거나 공부 대학에 가거나 과에서 뭘 숙제를 하거나 학점을 잘 얻거나 말고 내가 만든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나에게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거야. 세상은 고3이기 때문에 재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나는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약속했어요. 제가 마라톤 뛰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번엔 좋았지만 두 번 다시 마라톤은 안 뛰어야지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마라톤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42.195m.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제가 철인 3종 경기 출전합니다. 철인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좀 더 비싸요. 5만 원이면 돼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도 서약서 씁니다. 다쳐도 책임지지 않겠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서약서 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수영을 안 배워봤어요. 근데 수영대회 나가라고 하면 나 못해. 수영 잘하세요? 그럼 수영대회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럼 만약에 나가고 싶으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해요? 학원? 수영 학원? 그럼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1년? 맞는 말이에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집 다 수영 못해. 난 물이 너무 무서워. 가 아니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무섭든 물에 빠졌든 죽기 직전이었든 그 선생님이 알려줘요. 어떻게 수영하는지. 이걸 1년 동안 하면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싫어도. 빠지고 싶어도 안 빠져요. 그때부터. 그 수영을 두 달 동안 배우니까 200m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 빌렸어요. 슈트도 없어서 수영 강사님한테 빌렸어요. 5만 원 냈죠. 옷도 빌리고 제가 들었던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인 나갔는데 철인을 뛰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축하한대요. 철인이래요. 저도 모르게 철인이 됐어요. 집에 가는데 집에 너무 힘들긴 하면서도 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또 성장을 했구나. 근데 학교 애들은 나한테 이상하대. 그거 왜 하냐? 그게 너 뭐 여자친구를 만들어주니? 아니 너 뭐 학교 성적을 좋게 만들어주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합니다. 두 번 다시 천삼 정도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면 제 인생을 너무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이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를 어떻게 바꿀까요? 결과물은 중요하죠. 대학에 왔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취업해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걸 해도 내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좋아 보이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럼 내가 진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변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물어봤어요. 교수님 물어봤는데 없대 그런 건. 인생은 절대 안 바뀐대. 한 번에. 찾았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남자들한테는 또 특히 기회가 있죠. 뭐죠? 군대예요, 군대. 근데 생각한 게 어차피 여기 내 친구들 그대로 군대 들어가요. 그럼 내 친구들이 가지 않는 데 가야 된다. 그럼 제일 힘든 데 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갈 수 없는 데 해병대였어요. 그래서 해병대 저는 수색대에 지원합니다. 해병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세요? 해병대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그 해병대 홈페이지 가면 해병대 모집 있죠? 이거 클릭하면 병모집, 부사관, 장교 모집 있어요. 그럼 저는 부사관, 장교 기니까 병을 누르면 이 창이 하나 떠요. 네이버 가입하듯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치니까 나와요. 그리고 확인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동아리방에서 이제 쓴 다음에 확인을 딱 눌렀는데 창이 하나 떴어요. 뭐 떴는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해병대 입대되었습니다. 이게 떴어요. 물론 절차로 이제 면접이 있어요. 면접 때 뭐 하냐면 장교분이 물어봅니다. 자네 해병대 왜 왔나?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요 해병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해병대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어나서는 갑자기 일어나서는 저한테 합격 그래요. 그렇게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때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반대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누우셨어요. 절대 안 된대요. 왜 어차피 똑같이 2년을 가는데 왜 가서 거기 가면 많이 맞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 궁금했어요. 내가 안 가봤잖아.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가봤어? 나도 안 가봤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해병 출신 아니에요. 근데 해병대 안 갔던 애들이 더 저한테 얘기해요. 가면 얻어 터진대요. 너 가봤니? 안 가봤어요. 근데 해병대 선배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한번 가보래요. 남자 한번 가봐야지. 근데 물론 이 사람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궁금했어요. 얼마나 거기가 정말로 무서울까? 아니면 얼마나 반대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야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마라톤 하면서 깨달았어요. 뮤지컬 하면서 깨달았어요. 재수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면 지금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지금 이 환경을
탓하면서 살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일한 건 내가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이제 첫날에 갔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군대를 너무 기다려서 침낭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전날에 침낭에서 자는 훈련을 했어요, 혼자. 사모씨가 대단하대요. 누가 군대 가기 전에 침낭을 구해서 잠을 자요. 너무너무 기대. 왜냐면 저는 군대가 제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왜? 군대 가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바뀌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은 밥을 먹고 다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같은 시간 잠을 자요. 친구도 똑같이 사귀고. 그럼 더 이상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리셋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첫날 딱 되니까 첫날 갔죠. 이거 야 역시 해병대. 생각보다 힘들어요. 역시 해병대. 이게 야 역시 이래서 해병대구나. 장난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막 이제 부모님 인사하고 나서 막 그때부터 바뀌어요, 환경이. 그 이틀째 딱 됐는데 애들이 이상해요. 애들이 내가 생각했던 애들이 아니야.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또라이들도 많고 저보다 어린데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서로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교관님도 막 장난이 아니고 3일째 됐을 때 깨달았어요. 아 잘못 왔다. 여기 애들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성장의 속도는 이게 아닌데 내가 너무 넘어섰구나. 이게 이러다 결국 가랑이 찢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소동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얼굴 딱 떠오르면서 우리 아버지 참 현명하셨구나. 나 어리석었다 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버티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수할 때가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큰 성장은 선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때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선택한 과정을 천천히 제대로만 밟아 나가면 포기 하나만 안 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포기를 하면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선택을 해본 적이 손에 꼽아요.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죠. 주변을 탓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을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몇 번의 선택을 했을까? 그 몇 번의 선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을 끝까지 왔을까? 근데 그 선택했던 것들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선택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편한 선택들을 해오면서 내 삶에 대한 불평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면서 살았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군대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뭘 쓰냐면 버킷리스트라는 걸 썼어요. 근데 버킷리스트 뭔지 아세요? 네.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근데 난 지금 절대 죽진 않을 거란 말이야. 22살, 21살이었으니까. 그럼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거를 적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면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했는데 그 환경이 적응해버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게 평균이 돼버린 거야, 내 인생에. 그 이 또라이가 있는 게 자꾸 또라이라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비범한 친구들이 있는 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았던 환경이 이상한 환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 껍데기가 더 단단해진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버킷리스트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를 다 버리고, 왜냐면 너무 한계가 있었어요. 집에 돈이 얼마 있네,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네, 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네,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네, 내 외모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럴 바엔 과거를 버리자라고 선택해요. 왜냐면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령 여기 하나만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원 절대 못 가요. 우리나라 최고 학교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하버드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마 몇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서울대도 아니야. 근데 우리 학교 내에서도 중간밖에 못해. 또 어떻게 하버드 가? 제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버드 제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나 하버드 갈 수 있을까?
그 해병대 선배가 저한테 이랬어요. 네가 어떻게 가? 그 제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어떻게 가지? 그러면 내가 이번에 못 가면 이번 생에는 안 되겠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난 지금 22살이야. 100년의 삶 중에 기껏 22년 살았는데 이미 78년 동안 난 절대 못한다라고 결정을 22살 때 내려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가지고.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했어.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모두 할 수 없대. 그래서 그때 과거를 버린 거예요. 내 한계는 내 생각이고 내 과거였구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히말라야 등정. 전 산 앞산밖에 안 가봤어요. 세길주도 해보고 싶어요. 돈 몇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준비하는 건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책 출판. 글을 써본 적도 없지만 인생 살면서 TV CF 모델. 10대 때부터 모델 안 했으면 난 평생 못하나? 저 TV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어릴 때 배드민턴 잘 쳐서 국가대표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근데 22살이라고 해서 국가대표 안 될까? 라고 누가 얘기했지?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모델 영화시 꽃장사 대한해협 이거 조련 선생님이 계신데 수영 선수 중에 그분이 대한해협을 건너는 걸 보면서 저도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없죠. 그럼 안 되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결정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만 고민했어요. 이렇게 군생활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군대가 끝나고 나서 제 두 번째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험가님의 강연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고 버려놨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좀 도전할 수 있게 저희한테 열정을 막 불어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막 주셨는데요. 아까 마라톤이랑 그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해봤는데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 도전을 했는데 요건 또 한 번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또 한 번 도전하셨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해요. 거의 두 번 한 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해서 내가 얻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장했다는 느낌이 진짜로 들거든요. 성장이라는 그 단어의 느낌이. 그러면 같은 거를 하는 건 저한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내가 이걸 똑같이 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두 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맛을 알다 보니까 내가 이걸 또 도전했을 때는 이거보다 10배 스케일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근데 사실은 성장은 결과가 났을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 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장은 끝나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사실은 결과는 나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할 때 이미 알아요. 잘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얘기 안 하죠.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 시작할 때가 제일 사실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때 시작할 때 관심을 안 갖죠. 그래서 그때 이 시작 단계에 성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 과정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미국을 자전거를 6,000km 달렸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 회사에서 유럽 횡단하면 전액 지원해 주겠다. 돈까지 주겠다. 근데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60일 동안 미국 횡단했을 때랑 유럽 했을 때 느끼는 건 다른 환경일 것 뿐이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게 바뀐 걸 느끼진 않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한 번 더 하면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 두 번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셨네요. 그렇죠. 명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아까 되게 재밌게 말씀하셔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해요. 군대도 두 번 안 갈 거고요. 군대는 두 번 안 가셔도 돼요. 네,
마라톤도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시작하는 게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포기해야 할 것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는 이제 뭐 고깃집이 원동력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원동력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원동력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거는 포기를 해본 것. 그 전에. 너무 많이 포기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겨움. 왜냐면 왜 나는 매일같이 포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는 포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포기를 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끼지 말고 포기했을 때 감정을 느끼는 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해보면 알아요. 너무 큰 거를 내가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왔을 때 또 놓칠까요? 그럼 또 포기해봐요. 두 번이나 왔는데 또 포기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알아요. 세 번째 왔을 때 또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해요. 근데 세 번째도 또 포기하면 네 번째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럼 포기해본 사람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쪽팔려 본 사람들은 10번 쪽팔리면 더 이상 쪽팔리지 않아요. 오히려 보고 있는 사람이 쪽팔리지. 춤춰보면 앞에서 예를 들어 10대 때 학교 다닐 때 맨날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학예회 할 때나 수련회 가서 저는 원래 걔네가 타고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네는 아주 유치원 때부터 그런 쪽팔림에 익숙함이 있었어요. 나가는 거에 대한 쪽팔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적응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재밌고 신나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제게 도전이라는 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뭐 해병대마저도. 정말 일단 해보지 않으면 다 모르는 거네요. 절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실행력. 네. 아까 강조하셨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사실 선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까 이제 선택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강요받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사회에서 꼭 해야 하는 일들. 근데 하기 싫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되면 해봐요. 그러면 두 번째 하기 싫은 일이 왔을 땐 안 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어떤 강요나 압박을 줘도 알아요. 이건 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돼요. 압박을 느끼면서. 저는 사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업하는 게 목표도 아니었고 물론 조종사 저는 이제 항공사에 들어가는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 졸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불안함 때문에 졸업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거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 때문에 더 필요했던 거지 정말로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졸업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의미를 부합했어요. 강요된 선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걸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80년 살면서 대학 4년 다니는데 이것도 졸업 못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과연 1년, 2년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더 힘든 게 왔을 때 대학 졸업보다 100배 힘든 게 왔는데 대학 졸업도 못했으면서 고작 4년을 못 버텼으면서 내가 그 20년 버틸 수 있을까? 하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하겠죠. 뭐 다른 이야기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게 몇 가지 없어요. 남자는 뭐 군대 의무, 뭐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버티면 된다 생각해서 졸업하니까 진짜로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면서 살아도 될까요? 그거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해봤으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해도 되냐?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나는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사실은 말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10대 때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깨달은 건 주변에 옆에 있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말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삶을 물어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해요. 더 도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그래서 정말 행복하냐 물어봐요. 근데 뻔히 보여요. 안 행복한 게. 근데 나한테 조언을 해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령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였기 때문일지 아니면 정말로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선배가 좋은 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선배 행복하세요? 야근할 때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정말로 내 인생에 더 큰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럼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의 삶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지? 그럼 난 거기에 선택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 않잖아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뭔가 조언해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설령 행복하게 살아도 그 사람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도 내가 쓰러지는 거고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도 내가 선택해서 잘못돼야 되는 거지 너 때문에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망하더라도. 오늘 정말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